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을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해설.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는 고독 속에서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삶의 근원적 고독과 연민, 그리고 먹는 행위의 신성함을 묘사한 시입니다. 시에서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을 먹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허기의 해결을 넘어서 과거의 추억과 삶의 고단함이 교차하는 순간을 드러냅니다. 특히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숟갈 싸움을 하던 어린 시절이라는 표현은 과거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고독한 식사와 대비됩니다. 이런 대비 속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의 쓸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먹는 행위의 신성함이 드러납니다. 시에서 먹는 일의 거룩함은 단순한 생명 유지를 넘어서 그 자체로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상징합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해지는 고독과 생에 대한 연민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와 고독,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고독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태를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관된 감정적, 정신적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분석에 앞서 고독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짧게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고독을 존재의 근원적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던져짐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고독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결국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존재의 유한성과 고독을 깨닫는다고 보았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관점에서 고독을 논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이 선택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무게는 때로는 불안과 고독을 유발합니다. 그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독과 소외를 느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설 구토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과 실존의 관계에서 고독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은 내면적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외적인 사회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과 신 사이에서의 내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키르케고르에게 고독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존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초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한 소외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대중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가 결국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독은 자기 초월을 위한 필수적 조건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날의 고독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술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표면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고독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한병철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인간은
본질적 고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또한 창조성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고독 속에서 깊은 사유와 영감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과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란츠 카프카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인물들은 고독한 내적 세계 속에서 작품을 창조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다시 시로 돌아와서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에서 몸의 한 세상을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라는 구절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순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고단함과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행위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음식이 단지 물질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삶과 세상을 몸 안에 받아들이는 신성한 순간임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라는 구절은 더욱 강렬한 이미지로 차가운 밥처럼 외면받거나 소외된 사람들, 혹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따뜻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차갑고 소외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가고 그 속에 담긴 목숨은 여전히 뜨겁고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밥은 그 자체로 소외, 고독 혹은 어려운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밥은 흔히 부족하거나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 생명의 따뜻함과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간소하고 소외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존엄성과 가치가 담겨 있으며 이는 인간이 생명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소박한 상황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찬밥은 차가운 현실을 상징할 수 있지만 더운 목숨은 그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시적으로 이는 생존 그 자체가 긍정적인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비록 환경이 차갑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찬밥에 붙어 있는 더운 목숨은 비록 지금 당장은 차갑고 고독한 순간일지라도 그 속에 따뜻한 생명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의 고독이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속에 내재된 삶의 열망과 따뜻함이 결국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고독이나 역경도 결국엔 지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분식집에 앉아 쓰라게 등을 보이고 몸의 한 세상을 떠넣어주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